네, 안녕하세요. 저는 2달간 무인차팀에서 근무한 인턴 박근아라고 합니다. 제가 방학 동안 수행한 업무는 모방학습의 세이프데거를 이용한 오픈AI 줌의 태스크를 직접 구현해 본 것입니다. 네, 우선 모방학습과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방학습은 전문가의 행위를 모방할 수 있는 정책을 얻기 위한 지도학습을 의미합니다. 이때 학습된 정책은 입력된 값에 대해 전문가의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방학습의 알고리즘에는 비헤비어럴 클로닝과 세이프데거 알고리즘 등등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제가 공부한 2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헤비어럴 클로닝은 전문가의 행동에 의해 모아진 데이터셋을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시키는 과정을 한 번만 수행한 것입니다. 전문가로부터 특정 스테이트들에 대한 액션을 수집하여 스테이트 액션 순서상으로 지도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이프데거 알고리즘은 비헤비어럴 클로닝을 통해 훈련된 폴리시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전문가의 행동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두 행동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전문가의 행동으로 로봇을 제어하게 되고 이때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이는 오답노트와 같은 개념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훈련된 폴리시를 통해 로봇을 제어하고 이때 데이터는 모으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셋을 기존 비헤비어럴 클로닝 학습에 이용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합쳐 다시 훈련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이프데거 알고리즘에서는 위 과정을 반복하여 얻어진 폴리시로 전문가의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 제 인턴 활동의 목적은 기존의 자율주행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 모방학습을 다른 태스크에도 적용하고자 오픈AI 줌에서 제공하는 환경을 이용해서 세이프데거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모방학습을 수행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방학습의 구현을 위해서는 엑스퍼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픈AI 줌의 환경은 액션의 차원이 많고 복잡해서 사람이 직접 엑스퍼트 데이터를 생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화학습을 이용해 잘 훈련된 폴리시를 엑스퍼트 폴리시로 삼고 이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엑스퍼트 데이터로 삼아서 비헤비어럴 클로닝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비헤비어럴 클로닝 모델은 엑스퍼트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삼았고 텐서플로우의 시퀀셜 모델을 이용해서 지도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히든 레이어의 깊이를 조정하고 에폭,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및 옵티마이저를 변경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생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세이프데거 모델의 구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먼저 비헤비어럴 클로닝 폴리시와 엑스퍼트 폴리시를 동시에 실행하고 이때 각각 계산된 액션 값들의 차이를 계산해 줍니다. 만약 그 차이가 크다면 로봇을 엑스퍼트 액션으로 제어를 하게 되고 이때 데이터들을 모아줍니다. 오픈AI 줌의 태스크가 한번 끝나게 되면 새롭게 모아준 엑스퍼트 데이터와 기존의 비헤비어럴 클로닝을 트레인하는 데 사용했던 엑스퍼트 데이터를 모아서 합쳐주고 그다음 다시 지도학습을 통해서 세이프데거 폴리시를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복부터는 엑스퍼트 폴리시와 세이프데거 폴리시를 비교하면서 세이프데거 폴리시를 업데이트해 주게 됩니다. 이름이 왜 세이프데거예요? 세이프예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거에는 여러 가지 대거도 존재하면서 뭐 앙상블 대거나 뭐 다른 대거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구현 그러니까요. 방법의 모델 이름이 세이프데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뭐 한번 약자인지 아니면 뭐가 세이프해서 세이프한 건지 약간 궁금해서. 아, 알겠어요. 네. 네, 제가 끝나고 다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픈AI 줌의 여러 태스크에서 모방학습을 수행해본 결과 스테이트나 액션의 차원이 너무 클 경우에는 모방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스텝들 사이에서 시퀀셜한 관계가 크게 존재한다면 단순히 뉴럴넷으로는 모방학습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존재하는 5개의 환경들 중에서는 하프스타와 엔트가 모방학습에 가장 적절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픈AI 줌의 태스크에서 모방학습을 구현해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프치타 환경에서는 하프치타가 전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스테이트는 17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액션은 6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액션이 적용되는 부위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한 번의 태스크가 끝날 때까지 X축으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샤프치타 환경에서의 엑스퍼트 폴리시, 랜덤, 그리고 비헤비얼 클로닝 폴리시를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엑스퍼트는 가장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랜덤은 거의 이동하지 못하는 것, 비헤비얼 클로닝은 치타가 이동하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이프 대거를 5번 정도 반복하며 나온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이프 대거의 결과는 치타가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세이프 대거를 반복했을 때는 가장 엑스퍼트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퍼트와 비헤비얼 세이프 대거 그리고 비헤비얼 클로닝의 리워드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이프 대거의 루프를 반복할수록 점점 리워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은 fetch pick and place로 그리프가 오브젝트를 집어서 타겟까지 운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태스크는 50번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어 50번 안에 해당 태스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스테이트는 25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액션은 4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워드는 매 스텝 로봇의 움직임마다 0 또는 -1로 부여가 되며 타겟에 5cm 이내로 접근했을 경우 0, 그렇지 않으면 -1을 부여받습니다. 픽앤플레이스 환경에서의 엑스퍼트 폴리시, 랜덤, 그리고 BC 폴리시를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엑스퍼트는 오브젝트를 타겟에 잘 가져다 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헤비얼 클로닝은 오브젝트 근처까지로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이프 대거를 5번 정도 반복하며 나온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이프 대거의 결과는 물건을 제대로 집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때 리워드가 -50이라는 것은 한 번의 픽앤플레이스 태스크에서 매 스텝마다 -1의 리워드를 부여받고 끝까지 타겟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번째 대거를 보시면 비교적 빠르게 상자를 타겟까지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워드 결과를 보여드리면 세이프 대거를 반복함에 따라서 태스크를 엑스퍼트 가깝게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환경은 바이페달 워커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워커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환경의 스테이트는 24차원이고 액션은 4차원으로 힙스와 니스에 있는 총 4개의 관절들에서 모터 스피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워드는 한 태스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워커가 움직인 거리이고 만약 넘어지게 되면 -100을 부여받게 됩니다. 바이페달 워커 환경에서의 엑스퍼트 폴리시, 랜덤, 그리고 BC 폴리시를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엑스퍼트가 가장 잘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비헤비얼 클로닝의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거의 넘어짐에 따라서 이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이프 대거를 5번 정도 반복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대거를 반복할수록 조금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워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프 대거를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거를 실행함에 따라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현했던 모델을 조금 개선해 본다면 기존에 단순히 뉴럴넷으로 구성했던 비헤비얼 클로닝 폴리시를 RNN 모델로 바꾸어 구현해 본다면 비헤비얼 클로닝의 성능과 더불어서 세이프 대거의 성능 역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